여러분들이 이제 1강에서 꼭 숙지해야 될 게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법률 효과를 우리가 권리 변동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권리 변동은 권리가 발생되고 권리가 변경되고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권리 변동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권리 변동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건, 반드시 숙지해야 될 건 권리 변동제, 권리 발생. 권리 발생은 권리 취득이라고 그랬어요. 권리가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제3자 입장은 권리가 발생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본인 입장에서,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권리를 취득했다고 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하겠죠. 그래서 권리 취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권리 취득 모습에는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으로 이렇게 나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원시 취득은 선점이라든가 선의 취득이라든가 건물을 신축한다든가 이게 원시 취득에 해당되고, 승계 취득은 이제 전주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하자가 있으면 있는 대로, 권리 제한이 있으면 있는 대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을 그대로 취득하게 된다. 그래서 하자가 있으면 하자도 승계된다. 이런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승계 취득에는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 취득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전적 승계 취득은 전주의 권리는 없어지고 그대로 후주에게 그 권리가 이전된다. 우리가 집을 사서 이전 등기를 해서 이전 등기를 했다. 그러면 소유권이 이전됐다고 그러죠. 이게 바로 이전적 승계 취득입니다. 그리고 이제 설정적 승계 취득,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해 줬다. 이런 경우에는 전주의 권리, 내 소유권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소유권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데 단지 내 소유권이 가지고 있는 교환 가치만 상대방인 은행에 넘겨주는 거죠. 이게 이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설정적 승계 취득은 권리가 그대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제한적으로만 넘어간다. 이게 이제 설정적 승계 취득이라고 했어요. 이전적 승계 취득에는 포괄 승계와 특정 승계가 있다. 우리가 포괄 승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저 은갈치와 먹갈치를 구별할 수 있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다 전혀 다른 갈치다. 갈치 종류가 다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갈치를 낚시로 이렇게 건져내면 갈치의 그 비늘이 다치지 않죠. 그 하얀 그 은빛 그대로 나오는데 그래서 은갈치라고 하고, 이제 그물로 한꺼번에 갈치를 잡는다. 그러면 그물에 몽땅 여러 마리 이 갈치가 오기 때문에 상처가 나게 되겠죠. 그래서 그 은빛이 없어지고 거무튀튀한 색깔이 나오죠. 그래서 먹갈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승계 취득 중에 이전적 승계 취득에서 특정 승계는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하나의 권리를, 그 권리를 똑 떼어서 가져오는 것. 여러 가지 갑이 가지고 있는 권리 중에서 X 부동산이라는 X 부동산 소유권만 떡 가져오는 것. 다른 A금도 있을 거고 Y 부동산도 있을 텐데 다른 동산도 있을 때 그것만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매매라는 원인에 의해서 그 권리를 취득하게 되더라. 이걸 특정적 승계 취득이라고. 포괄 승계는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전주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그대로 이전에 받아버리는 것.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들, 부동산, 동산, 은행앱 등등등 유가증은 다 한꺼번에 권리를 이어받게 되는 것이죠. 이게 차이가 있다. 이 구별 실익은 108조 9조 10조에서 7조 8조 9조 10조에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되느냐. 그래서 포괄 승계에는 보호되는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걸 기억하시라고 그랬고, 그리고 이제 권리 취득 부분은 그렇고, 그리고 이제 법률 요건 부분의 법률 행위, 법률 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하기란 요소를 한다고 그랬죠. 법률 사실 중에서. 그래서 이제 그 의사표시와 법률 사실 중에서 의사표시와 의사통지와 관념의 통지는 반드시 구별해야 된다. 그걸 구별 못하면은 우리 그 동양 3국 중에서 극동에 있는 대한민국, 중국, 일본이 있는데 외국인들이 볼 때는 거의 비슷비슷해요. 다 같은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못된 짓 하면 한국인이라고 그러고, 좀 매너가 깨끗하다면 일본인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3국 사람들은 다 구별을 할 수 있죠. 그 특징들이 다 있어요. 마찬가지로 의사표시, 의사통지, 관념의 통지 비슷비슷해요. 그러지만 엄격하게 달라요. 그래서 그걸 구별을 잘해야 된다. 의사표시는
사법상의 법률 효과, 그러니까 권리 의무를 발생시키려는 확정적 의사표시를 밖으로 표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의욕하는 의사예요. 그래서 그 의사표시라면 권리 의무가 발생해야 돼. 이게 의사표시야. 청약이라든가 승낙이라든가 동의라든가 추인이라든가 이 등등 해제라든가 이런 것들 권리 의무 발생명령 소멸시키는 이런 의혹된 의사를 밖으로 표시하는 거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청약 승낙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이제 의사통지. 의사통지는 의사표시는 법률행위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준법률행위라고 그랬어요. 그 효과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는 밖으로 표현되는 행위다. 근데 의사를 밖으로 알리는 거다.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네요. 라고 상대방이 알리는 거야. 그대로 당사의 원한대로 효과는 발생하지 않아요.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고 그랬죠. 각종 최고 또는 거절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고, 그리고 관념의 통지는 사실통지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실을 알리는 거야. 사원총회를 언제 개최합니다. 우리 동창회 몇 월 며칠에 개최합니다. 라는 사실을 알리는 거예요. 통장에 개최하는 어떤 의사가 아니에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걸 알리는 거야. 대리권을 수여했습니다. 라는 사실을 알리는 거야. 이게 관념의 통지. 이걸 꼭 구별하시라고 그랬고, 다음에 이제 법률행위 종류에는 의사표시 수, 모습에 따라서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가 있다라는 것 잘 구별하시고, 요식행위, 불요식행위, 그리고 법률행위 그 의무 부담 여부에 따라서 부담행위와 그리고 처분행위. 그래서 처분행위는 물권행위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리고 준물권행위가 여기에 해당된다. 근데 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혼동하는 게 뭐냐면 준법률행위와 준물권행위를 혼동하면 안 돼요. 준법률행위는 법률행위가 아닌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준물권행위는 법률행위예요, 법률행위. 법률행위 종류 중에서 처분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다. 물권행위가 아닌 것을 준법률행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준법률행위는 준자가 붙어서 준물권행위는 준물권행위, 준물권행위는 준자가 붙었다고 해서 법률행위가 아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좀 구별하셔야 될 것이고, 다음에 이제 법률행위 요건. 요건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이 있더라. 성립 요건은 일반적 성립 요건,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그리고 특별 성립 요건 이렇게 있고, 이 요건을 다 갖췄다. 다음에 이제 효력 요건을 따져보고, 이 요건을 하나 안 거쳤다. 그러면 효력을 따질 것도 없어요. 다른 효력 요건 볼 것도 없다. 이건 부존재. 법률행위가 부존재한다. 효력 없겠죠, 당연히. 법률행위 자체가 없는데. 그래서 유효, 무효를 따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행위가 성립된 다음에 문제예요. 그래서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있는 다음에, 그러면 당사자의 능력이 있느냐 따져보고, 다음에 목적은 확정할 수 있느냐, 가능한가, 실현 가능한다. 그러면 유효가 되고, 다음에 강행법규 위반되지 않는가, 그리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검토해 봐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통과를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그건 유효가 되겠죠. 그리고 의사표시는 일치하고 당사자의 어떤 사법상의 법률 효과를 의혹하는 의사를 밖으로 표시하는 행위가 의사표시라고 그랬죠. 의사표시는 두 부분으로 크게는 나눌 수 있어요. 내면적 부분하고 외면적 부분. 나는 저 부동산을 X부동산 1억에 팔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계약서 쓸 때 아차해서 청약할 때 그냥 공을 하나 빼버렸다. 1,000만 원 해버렸다. 이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심의 의사하고 밖으로 표시하는 표시행위가 다를 수가 있어요. 이랬을 때는 그대로 효력을 발생시켜주면 안 되겠죠. 이게 이제 비정상적인 의사표시가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의사표시가 일치해야 효과를 발생한다. 일치한다 하더라도 의사표시는 사적자치 원칙에서 자유스러운 상태에서 의사를 결정하고 밖으로 표출해야 돼요. 그런데 외부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았더라. 뭐 사기를 당했다든가 또는 강박을 당해서 협박을 당해서 어떤 법률행위를 했더라. 그대로 유효를 지켜주면 안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또 민법이 110조에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규정을 해놨죠. 그리고 이제 114조 이후로는 이제 대리 부분이 나오죠. 갑이 직접 자기가 할 수 있을 때도 있고 능력이 부족할 때도 있더라. 있을 때도 자기가 외국 여행을 간다든가 또는 난 다른 일을 해서 돈을 넣으면 더 많이 벌 수 있어. 이 부분은 다른 사람한테 맡겨서 이렇게 어떤 법률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 이게 대리다. 그래서 대리에 있어서는 반드시 대리권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대리는 당사의 능력이 있고 다음에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의사표시 일치하고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대리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특별 효력 요건이에요. 일반 효력 요건 다 갖추고 특별 효력 요건까지 같이 갖춰야 된다. 그래서 없을 때는 이제 무권 대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사자에게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 다음에 조건 기한. 이렇게 해서 민법 총칙이 구성이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 전 시간에 했던 내용입니다.